안녕하세요. 강남구에 거주하고 강남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장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 죽기 전까지 책 한 권을 내는 게 소원이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작년에 번역서도 한 권 내고 재책도 한 권 내고 그리고 글쓰기 선생님까지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마존 정글에서의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주에 폭풍우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 팁과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도전은 학습의 기회입니다. 둘째, 누군가는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셋째, 잠시 머물러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째, 도전은 학습의 기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꿈도 없고 도전도 하지 않는 아주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실패를 했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엉뚱한 도전도 하게 되었고요. 실패의 흑역사는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계속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실패를 하니까 나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멈추어야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도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도전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도전으로 배울 수 있었는지 세 가지 사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동시통역대학원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공부는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어떤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도전을 해보니까 시험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 더욱더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어를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듣기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구본영 작가가 생전에 그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연구원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면 왠지 글을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원에 제가 응시를 하게 됩니다. 연구원이 되려면 A4 용지로 20장에 해당되는 개인의 역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제 이야기를 20장이나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20장을 다 채우는 순간 상당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과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영어와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영어와 글쓰기를 엮어서 영어에 관련된 책을 좀 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출판사에 투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글쓰기도 모르고 책 쓰기도 모르는 초보였거든요. 그런데 30군데의 출판사에 투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간 제안서는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출판사에 투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는 중심에는 바로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버킷리스트가 8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생각하고 고쳐 쓰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제 버킷리스트 1호는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출간 기념회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킷리스트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작은 날개짓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브런치 작가입니다. 브런치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플랫폼입니다. 블로그와는 달리 블로그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데요. 브런치에서는 글을 1편이나 3편 정도 써서 내면
브런치 에디터가 검토를 해서 통과한 사람들만 글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브런치 작가라고 부릅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2주 동안 이직을 하면서 휴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SNS에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브런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3편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 글도 도전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3편을 쓰고 났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작가야.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써놓은 글이 있었지.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지금 감고 작가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브런치 작가는 한 번에 통과가 되었고 1과 3이라는 필명으로 브런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 되었던 도전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전의 결과는 성공이냐 실패가 아닙니다. 일단 도전을 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봅니다. 네, 저는 영어에 좀 관심이 많고 또 외국계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스트마스터즈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토스트마스터즈는 이렇게 세바시나 강톡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매주 나가서 임원진으로도 활동도 하고 그리고 영어로도 발표를 연습 삼아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참여했던 분이 저를 좀 유심히 보셨나 봐요.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의 친구가 출판사 에디터인데 조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분을 찾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를 떠올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성실히 모임에 참여를 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조건은 5가지였어요. 일단 학부모여야 하고 현직 직장인, 그 다음에 영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강의력도 있고 글쓰기를 좀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브런치 작가인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최근에 브런치 작가가 돼서 글쓰기도 하고 있다. 내가 이 조건에 맞으니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분께서 출판사 에디터와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번역서 바쁜 부모를 위한 긍정의 훈육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번역서를 낸 출판사에서 또 새로운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책이 없으니 저에게 원고를 가지고 오고 출간 기획서를 써오면 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브런치에서 글을 많이 썼고 그래서 원고가 넘쳤고 이미 이제 많은 실패를 통해 가지고 출판사 투고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간 기획서를 잘 써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또 되어서 제가 그렇게도 원하던 제 버킷리스트 1호인 제 책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건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또 되어가지고 제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고요. 또 그 연결은 또 다른 기회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제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과제를 항상 1등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제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글쓰기 선생님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쓰기 선생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떻게 글쓰기 선생님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글쓰기 선생님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인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로 글쓰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시고 싶다면은 계속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기회는 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설사 여러분에게 직접 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기회가 전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잠시 멈추어 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도전하고 열심히 달리고 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휴식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글쓰기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하나로 시작했던 수업이 점점 아이디어가 늘어나서 이제는 6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그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루에 1시간씩 선정릉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글쓰기의 즐거움을 배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모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삶을 누릴 때 아이디어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브런치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2주 동안의 휴식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 꿈을 떠올리고 잠시 멈추고 저를 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잠시 멈추어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도전은 학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나가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꾸준히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기회는 오기 마련이고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기회가 설사 자기한테 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열심히 달리시지만 마시고 잠시 쉬어서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는 서두르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다. 네, 열심히 달리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속도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 폭풍우를 불러 일으킬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멈추어 서서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